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 밝혀 논란을 빚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손흥민과 소셜미디어상 관계를 끊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오해 탓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민재는 소속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제가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며 흥민이 형께 따로 연락해 사과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마치고 취재진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축구 면에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서만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해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대표팀을 은퇴하고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돼 팬들의 공분을 불렀습니다. 김민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태극마크를 소중히 여겨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민재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반대로 손흥민이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에 소집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 김민재와 손흥민이 SNS 계정 관계를 끄는 흔적이 포착되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이 불거졌습니다. 김민재는 흥민이 형이 항상 대표팀 소집이 끝나면 그런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전날 진행했던 인터뷰로 인해 오해했으며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다시 해명했는데 김민재는 아시다시피 제가 단기간에 좋은 팀에 가게 되면서 대중들과 미디어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아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전에 대표팀에서 했던 것들이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실점 장면과 상황들에 더 예민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 속에 스트레스가 있어 실현했던 것이라며 대표팀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부담감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란 생각으로 운동장에 나간 적은 없다면서 대표팀 측과 소집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거나 경기를 쉬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팀에 와서 경기하는 게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가 대표팀 소집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에서는 선배 선수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김민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 그는 대표팀 내 96년생 라인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며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자신을 괴롭혀온 게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이적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김민재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인터뷰를 피하고 기자분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이는 이적 시기마다 여러 이적설로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을 혼자 예민하게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어려서 철이 없었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며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으로 흥행 중이고 수많은 팬분께서 응원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잘못으로 불미스러운 말로 인해 소문이 나오게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민재 선수가 생각이 짧았고 손흥민 선수와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는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실력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폴리 핵심 센터백 김민재는 리버풀의 우선 영입 타깃이라고 포르투갈 매체 해코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CP 소속 네덜란드 센터백 예레미야 세인트 유스테의 리버풀 이적설을 보도하면서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여름 센터백을 영입할 예정인데 우선 타깃인 김민재의 영입에 실패할 경우 세인트 유스테로 선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코르드는 포르투갈을 넘어 유럽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매체입니다. 그런 매체의 보도대로면 유럽을 대표하는 빅클럽인 리버풀이 김민재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이번 여름 리버풀로 합류할 경우 선수 본인이 꿈꾸던 센터백 듀오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기자회견에서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를 롤모델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반다이크 플레이를 많이 보면서 배우려고 한다며 반다이크에겐 내게 없는 능력이 많고 2대1 상황과 같이 수적으로 분리할 때 잘 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현지에선 맨유와 파리 생제르맹 역시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를 두고 경쟁이 붙은 것인데 몸값이 뛰는 건 당연합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인은 그동안 김민재 영입 전 선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리버풀로부터 김민재를 놓칠 위기에 빠졌습니다. 리버풀은 김민재의 영입에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960억 원의 돈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줄곧 맨유와 연결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맨유는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김민재를 주시했습니다. 나폴리 이적 첫 시즌부터 김민재는 세리에 최고 수비수로 우뚝 섰습니다. 팀을 리그 1위와 챔피언스 리그 8강으로 이끌었는데 나폴리는 김민재의 철벽 수비를 앞세워 리그 최소 실점 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김민재를 주목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맨유 말고도 리버풀과 토트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제일 분주히 움직이는 구단은 맨유였지만 최근 리버풀이 김민재 이적료로 나폴리의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 한국 돈 7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책정하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리버풀은 이전과 비교해 수비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에게 무더기 실점을 허용하며 대패했기에 수비수 영입이 절실합니다. 김민재가 리버풀로 간다면 버질 반다이크와 함께 유럽 최강의 센터백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김민재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토트넘인데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라티치 단장이 국제축구연맹인 피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라티치 단장은 유벤투스 스포츠 디렉터 당시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돼 30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당초 이탈리아에 국한됐던 징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단은 피파 징계위원회의 발표는 구단 및 당사자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기존의 징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이별했습니다.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해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남은 시즌 팀을 이끌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차기 감독 선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장까지 업무 정지로 비상사태가 됐기에 토트넘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인데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토트넘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다며 부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4일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턴과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맞대결을 치릅니다. 최근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내쳤습니다. EPL 4위 외엔 이렇다 할 성적을 낸 대회가 없었습니다. 리그 4위 자리도 위태로운데 2경기 덜 치른 5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승점 2점 차로 추격받고 있습니다. 수장이 갑자기 떠나고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에버턴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간 혼란스러웠던 건 분명하지만 구단이 큰 버팀목이 돼줬고 A매치 휴식기도 도움이 됐다며 모든 걸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단과 팀이 결정을 내려야 했고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엔 구단이 위기에 빠진 건 절대 아니며 모두가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구단의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기에 위기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더 단결해야 하며 계속 나아가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구단의 결정을 의식하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과 이반 페리시치가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에버턴과의 29라운드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위권 경쟁 때문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의 상호 이별과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의 징계 확장 등 구단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 논란을 잠시 동안이라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승리만큼 확실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운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3백 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윙백 자원들이 부상으로 대부분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사우샘프턴전에서 쓰러졌고 에메르송 로얄은 A매치 기간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페리시치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훈련을 마쳤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페드로 포로뿐입니다. 윙백 선수들의 추가 부상은 시즌을 망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상은 금물입니다. 이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우리는 부상자가 있기에 결정을 조심해서 내려야 하며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전술 변화 언급에 기대되는 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합입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좋지 못한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크로스 위주의 전술을 탈피하고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면 두 선수의 호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모든 선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준비된 윙백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잘 인지하고 경기를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위기의 손흥민과 김민재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트넘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콘테 감독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윙백 자리에 뛸 선수가 없기에 페리시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처럼 겁도 없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윙백 자리를 지킨다면 콘테가 있을 때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 보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실력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인성 그리고 겸손함을 겸비한 선수이기에 박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인정받았던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모두가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국가의 뜨거운 마음도 없고 선배의 예의도 없으며 공인으로서 언행의 신중함도 없으면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김민재 선수를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항복하는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는 사람은 관대히 용서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그것이 작은 실수이든 큰 실수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